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을 멈춰 세우기 위해선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선거연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위성정당 추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발표 이후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힌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겠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선 거듭 사과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사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병립형 회기와 준연동형제 유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지도부가 직접 나서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등 비례정당에 포함될 범위는 물론 소수 정당과의 비례순번 조정 등에 대한 의견들도 의원총회에서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장고 끝에 둔 악수라며 결국 운동권 정당들과 손을 잡고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을 통해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를 일삼던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건 약자 코스프레라며 거듭 병립형 회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출범 시기는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위성정당의 앞번호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들이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천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자 등이 나온 뒤 이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죠. 민주당은 오늘 첫 경선 대상자가 발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 정리가 마무리된 36개 지역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1차로 경선이 치러지는 곳은 23곳, 단수 공천 지역은 13곳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나 친명대 비명 구도가 형성된 곳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논란이 적은 곳부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명예혁명 공천이 될 거라며 이를 위해 선배 정치인은 길을 터주고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컷오프 수준의 페널티를 적용받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은 설 연휴 이후부터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면접 일정 등을 확정합니다. 민주당보다 일주일가량 더 늦은 건데 설 연휴 이후부터 면접이 시작됩니다. 이후 현역 교체 지수 등을 합산해 하위 10%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공개했습니다. 당을 위한 이른바 낙동강벨트 사수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당내 후보 교통정리로도 해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더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또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의 양지 출마 논란에 대해선 후보 신청은 자유라면서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이탈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했네요. 네,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 창당을 거부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 세력에게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통합 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40대 이하 국민 패널과 당원 투표로 컷오프와 순번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평등과 포용 등 5개 핵심 가치를 제안하면서 공통된 최소 강령을 만들자며 당장 내일부터 대화에 나서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이탈로 타격을 입은 새로운 미래가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